자식들에게 줄 만큼 줬는데 왜 마음은 이토록 허전할까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집, 내 자리인데 왜 이젠 짐처럼 느껴질까요? 반갑습니다. 현인의 명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말하지 못한 응어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주름진 눈가보다 더 깊게 패인 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노고를 보상받고 싶어 했던 기대였다는 사실을요. 명절날 찾아오지 않는 자식의 전화기를 노려보며 느끼는 배신감, 나를 앞질러 가는 세상의 속도에 느끼는 소외감.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이 쥐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무거운 손을 펴고 홀가분해지는 법을 배울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보이지 않는 짐들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질까요? 그 이면에는 세 가지 거대한 심리적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상심리, 집착, 그리고 왜곡된 정의감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심리의 함정. 우리는 인생을 거래로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계약서를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밀지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은행 예금이 아닙니다. 내가 쏟아부은 사랑을 이자로 돌려받으려 하는 순간 서운함이라는 독이 피어오릅니다. 보상심리는 타인의 행동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던 것들에 대한 집착. 젊은 시절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어느 회사의 부장님, 누구의 어머니, 얼마짜리 아파트의 주인. 우리는 평생 명사로 살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수식어들이 사라지면 극심한 존재론적 허기에 시달립니다.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은 사실 내가 쥐고 있던 권력의 잔상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요즘 것들은 이라는 위험한 정의감.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을 진리로 믿게 됩니다. 내 말이 맞아, 세상은 이래야 해라는 강한 정의감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이 정의감의 본질은 사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변해버린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타인에 대한 비난과 간섭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90%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인류의 스승들이 남긴 지혜를 통해 우리의 고뇌를 객관화해 봅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4분의 1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그는 노년의 비참함이 고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 데서 온다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것은 마치 남이 입다 버린 옷을 내 몸에 맞추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우아함은 타인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 앉을 때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결핍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의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홀가분한 노년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프리드리 니체는 초인을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고통까지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60대, 70대의 삶은 쇠락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수만 남는 완성의 과정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관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무대 위에서 춤추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남의 자식 자랑, 남의 집값 이야기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라.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그는 전쟁터에서도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타인의 시선, 이미 지나간 과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 현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뿐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들릴 때마다 내면의 요새로 들어가세요. 그곳은 그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는 고요한 성소입니다. 무관심과 자유의 실천, 홀가분한 노년을 위한 3가지 행동 강령 철학을 삶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이제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1원칙, 정서적 독립을 선포하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궤도를 도는 별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자식의 고난에 가슴 아파하되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실천. 일주일간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기. 그 시간에 내가 평소 배우고 싶었던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제2원칙. 무관심이라는 방패를 드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 갈등, 연예인의 추문, 이웃집의 불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평온을 뺏어가는 도둑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만드십시오. 실천 방법. TV 뉴스 시청 시간을 줄이고 대신 30분간 명상하거나 숲길을 걸으십시오. 외부 소음을 차단할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3원칙. 소유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십시오. 물건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도 필요합니다.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옛날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모임, 체면 때문에 나가는 경조사에 과감히 가지를 치십시오. 실천.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올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딱히 보고 싶지 않은 이름들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용량이 커집니다. 텅 빈 손의 축복.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오르면 무엇이 보이던가요?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들꽃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그리고 나를 감싸는 시원한 바람이 비로소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 풍경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삶의 전체를 조망하는 정상의 시간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만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떨어지는 꽃잎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텅 빈 손은 결핍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부모도 그 누구의 선배도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 현인의 명언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